안녕하세요, 백수아빠입니다. 오늘은 화물차 분양 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기는 남을 속이는 행위죠. 근데 이제 화물차 업계에서도 이 사기가 엄청 많이 발생을 합니다. 분양 사기, 지입 사기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없는 노선을 뭐 있다고 속이거나 뭐 아니면은 매출이 뭐 이렇게 나오지도 않는데 매출을 뻥튀기 해서 말을 한다거나, 이런 분양 사기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셔도 뭐 분양 사기에 대한 걸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 화물차를 시작했을 당시에도 그런 사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방식이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지금도 똑같고,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 내용도 똑같고 방식도 똑같고 하나도 변한 거 없이 그대로 아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을 누군가 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업체들이 계속 살아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업체들 방식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정 노선, 뭐 매출 얼마, 대기업 납품 고정 물량, 뭐 매출 얼마, 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사람들이 봐서 혹 할 정도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다들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당하시는 거겠죠. 이쪽 화물 업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고 화물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글들을 보면은, 아, 이게 뭐 분양 업체 글이구나, 뭐 이런 내용들을 확실히 딱 보고 알 수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봐도 분양 업체 글인지 이게 진짜 있는 내용인지 이런 걸 잘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딱 말씀드리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아, 이 자리는 진짜 좋다, 이런 매물들은 화물차를 모르는 여러분들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매물이라면. 그런 물량들은 인터넷에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가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물량들은 그쪽 업체에 계시는 분들끼리 알아서 뭐 다 소비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자리들이 이제 매물로 광고가 나오고 이런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냥 업체들 특징을 보면은 다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우선 자기 회사 홍보를 합니다. 아, 우리 회사는 뭐 어떤 일을 하는 회사고, 뭐 나라에서 어떤 인증을 받은 회사고, 또 뭐 몇 명의 차주분들과 같이 일하고, 뭐 무슨 물량을 운송하고, 자기 회사는 엄청 좋은 회사다, 이런 식으로 엄청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내가 사기꾼이요 하고 사기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분양 사기 업체도 똑같아요. 내가 분양 사기 업체다, 이렇게 말 안 하죠. 당연히 나는 분양 사기 업체가 아니고 나는 좋은 회사다, 너희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 내가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 당신한테 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죠. 자기네 회사는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진짜 좋은 운수다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하진 않아요. 홍보를 절대 안 합니다. 왜냐,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사람들이 다 뭐 자기네 회사 와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홍보를 뭐하러 합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차들이 넘쳐나고 서로 들어오려고 난린데 굳이 홍보까지 해가면서 차 모집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혀 없죠. 여러분들이 TV를 볼 때도 뭐 진짜 맛집들은 그 맛집 프로그램에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진짜 좋은 운수사 같은 경우는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굳이 나는 좋은 회사다 이러면서 홍보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차량을 모집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업체들을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왜 이런 광고를 할까, 이런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또 이런 업체들 특징을 보면은 차량도 꼭 대우차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대우차가 할인을 제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뭐 대우차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뭐 그런다고 대우차 타시는 분들은 뭐 다 뭐 분양 사기 당하신 분들은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좋아서 뭐 대우차 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분양 사기 업체들 보면 대부분 다 대우차로 해요. 제가 알기로는 화물차 브랜드 중에 대우차가 할인율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은 뭐 할인을 많이 받아서 사가지고 이제 비싸게 팔기 위해서 대우차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들은 살 때 할인 받아서 샀지만 판매할 때는 할인 안 받은 원래 금액대로 다 받겠죠.
또 대기업 원청사 직계약, 뭐 대기업 물량만 고정 물량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대기업 원청사들하고 뭐 진짜 화물업계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청사들하고 틀려요. 일반적으로 화물차 하시는 사람들의 원청사 기준은 대기업 물량을 고정적으로 운송하는 업체를 원청사로 많이들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업체에서 말하는 원청사 기준은 뭐냐면은 이 대기업 물량이 아니라 대기업으로 납품을 들어가는 회사를 기준으로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 말도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 원청사는 원청사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홍보하기에는 대기업 고정 물량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데, 실상 따지고 보면 대기업 물량이 아니라 대기업으로 납품 들어가는 물량이죠. 여러분들이 마트를 가도 솔직히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뭐 3,000원짜리도 있고 하죠. 그런 마트에 납품하는 회사가 한두 군데겠어요? 수십 수백 개의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런 업체 중에 하나를 그냥 원청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광고하기는 우리는 대기업 물량을 하는 업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참 사기도 머리 좋아야 치는 겁니다, 진짜. 요즘 들어서 많이 이제 보이는 그런 분양 사기 업체들 글을 보면은 제주 노선에 관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제주 노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저도 그쪽 노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진짜 일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다 제주 남바를 달고 있어요. 제주 남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화물차들은 다 노란색 사업용 번호판이죠. 거기에 이제 지역명이 써 있어요. 뭐 서울, 뭐 경기, 뭐 인천, 뭐 이런 식으로 다 지역명이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주 남바라고, 제주도에서 일하는 차량들은 제주 남바를 달고 있어요. 제주 남바. 이 차량들은 진짜 제주도에서 일하는 차량들이에요. 저 처음 화물차 시작했을 당시에는 제주 남바를 안 달고 있으면 제주도에서 일을 못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 업체 이제 홍보글을 보면은 제주 남바 달고 있는 차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들 뭐 타 지역 남바를 달고 뭐 제주도 노선 일한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꼭 제주 넘버만 달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제주도로 들어가는 짐이야 어차피 육지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주도로 가는 짐이야 뭐 남바 상관없이 아무 차나 싣고 들어가도 됩니다. 나올 짐은 어떡할까요? 제주도 남바를 달고 있는 차량들은 뭐 자기네 운송사에서 미리 받아서 짐을 받아서 다 차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타 지역 차 같은 경우에는 짐이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제주도 일 특성상 제주도는 대부분 기사가 하차를 해줘야 됩니다. 까대기가 엄청 많아요, 제주도 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뭐 11톤이나 뭐 25톤이나 이렇게 큰 차보다는 5톤차 위주로 운행을 합니다. 5톤차 위주로. 그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그런 부분과 뭐 또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배에 태워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배에 태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운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높습니다. 분양 업체 글만 믿고 갔다가는 타산이 안 나올 경우가 많이 있죠. 제주도 가서 바로 나와야 되는데 바로 나오지 못하고 뭐 하루 이틀 뭐 딜레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면 매출에서 엄청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설명해 준다면 누가 그 차를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죠. 그런 부분들은 쏙 빼고 중요한 매출 부분이나 뭐 고정 노선이다 그런 부분들만 강조를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또 우드칩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드칩. 이 우드칩 뭐 매출 뭐 한 1,800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정 노선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 업체들도 참 한결같은 게 어떻게 다 똑같은 내용으로다가 똑같이 광고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 우드칩에 대한 광고 영상이나 뭐 광고글도 엄청 많을 거예요. 솔직히 매출 1,800 찍을 수 있어요. 매출 1,800 찍을 수 있는데 매출 1,800 찍으려면은 그만큼 고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매출이 아니에요. 여러분 1,800 매출을 하려면요 그냥 한 달 동안 집에 안 들어가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실 때 집에서 속옷하고 세면도구 챙겨서 나오셔서 토요일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해서 매출 뭐 1,800 이 정도는 뭐 저도 많이 찍어봤던 매출이고, 저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했을 때 매출이 한 2,400 정도까지 해봤거든요. 제가 그 2,400 했을 때는 한 달 동안 집에를 안 들어갔습니다. 일요일이고 뭐고 한 달 내내 그냥 풀로 일했어요. 제일 많이 일했을 때가 27시간까지 운전을 했습니다. 27시간까지. 말이 27시간이지 27시간 동안 정말 잠 한숨 안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운전을 했어요.
저도 진짜 맘먹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지 지금 하라면 아마 못할지도 몰라요. 매출을 1800 찍으려면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잠 못 자가면서 뭐 밥 못 먹어가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면서 일을 해야 1800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드칩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나 싶네요. 이거 우드칩 한번 실어나 봤냐, 너네 우드칩이 어떤 건지 알긴 아냐, 이러면서 한번 물어나 보고 싶네요. 이 우드칩 상차할 때 진짜 먼지가 어느 정도로 많이 나냐면은 진짜 미세먼지는 먼지도 아닙니다. 진짜 하늘에서 먼지가 비처럼 쏟아져요. 하차할 때도 똑같아요. 하차할 때도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런 상태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차에서 자고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매출이 이만큼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엄청 강조를 해요. 당연히 그렇게 홍보를 해야죠. 당신 매출 1800 하려면 한 달 동안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갈 것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씻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홍보할 때는 최대한 좋은 조건이라고 말하면서 홍보를 하겠죠. 제가 우드칩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평균적인 수익이 어느 정도 되냐 물어보니까 한 1300에서 1800 하는데 한 달에 그냥 순수익으로 내가 가져가는 돈은 300만원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평균 순수익이 3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업체에서 홍보하기로는 순수익이 500에서 뭐 7, 800 정도는 나온다고 이렇게 다 홍보를 해요. 도대체 어떤 계산법으로 그렇게 나오는지는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을 두드려봐도 그 정도 계산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뻥튀기가 됐다는 소리예요. 화물차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하는 얘기만 듣고 아 이런 노선이 있고 이런 수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구매를 할 것이고 자기들한테 이익이 오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게. 저도 분양 사기 당하신 분들 많이 보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다들 고정 노선에 고정 매출에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맞춰줬다고 해요. 그런데 뭐 한두 달 이제 지나고 나서는 얘기했던 것과 틀리게 고정 노선이 아니라 갑자기 고정 노선이 없어져서 다른 노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면서 다른 쪽으로 계속 돌리고 그러다가 뭐 일도 없어가지고 쉬는 날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요. 그때 돼서 이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죠. 아이고 분양업체 너네들 얘기했던 거랑 약간 다르지 않냐, 니네 사기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소연을 하고 뭐 법적으로 뭐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대한민국 법이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부분이 있다 접수를 하신다면은 분양업체 쪽에서는 벌써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업체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 상에 이런 내용이다 하면서 나중에 뭐 이 일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다 명시를 해놨어요. 자기들한테 법적 책임이 안 오게끔 다 미리 손을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나중에 알고 이거 부분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항의를 한다고 해도 그게 절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화물차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기를 잘 당하진 않는데 화물차에 이제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당하기 전에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지 뭐 당하고 나서는 벌써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뭐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지입차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아니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시면서 분양 뭐 지입 뭐 이런 거만 검색하시지 마시고 분양 사기 뭐 지입 사기 이런 것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글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글들 보면서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한두 개 광고 영상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씩 이런 걸 쭉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또 분양 사기 안 당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이 분양 사기 업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히 화물차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화물차 하시는 분 이쪽 관련된 일 하시는 분 계시면은 뭐 지인의 지인이라도 한번 연락을 하셔서 한번 여쭤보세요. 그런 분들이면은 아 이거는 뭐 제대로 된 매물이고 뭐 진짜 있는 뭐 이런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그냥 이거는 분양 사기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분양 사기 당하시는 분들 특징을 보면 그런 지인분들이 없으시니까 당하시겠죠.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나왔어요. 아, 이거 조건도 좋고 매출도 좋아요. 이런 매물이 나왔다면 그쪽 업체에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연락하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좀 얘기해달라 하면은 이제 그쪽 분양 업체에서 이제 신나서 얘기를 해주겠죠. 아, 이 일은 어떤 일이고 뭐 이거 원래 잘 안 나오는 매물인데 요번에 뭐 특별히 증차를 하는 부분이라서 차량이 지금 긴급하게 모집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설명을 해줄 거예요. 들으실 거 다 들으시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 매물이 5톤 차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5톤을 한 대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 이쪽 일이 너무 안 돼서 그쪽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그 일을 나한테 좀 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아마 정말 이 일을 가지고 있는 운수사라면은 그러시냐 그러면 한번 회사로 방문하셔라.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 자기네가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이 일이 그쪽 업체에서 진짜로 직접 운송하는 일이라면은 차를 가져온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솔직히 자기네들은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 일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자기네가 갖고 있는 차든 뭐 남차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분양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일은 뭐 이 차량과 같이 묶여있는 일자리라서 이게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없다. 무조건 이 차량을 사야 된다. 뭐 아니면은 원래 이 일자리가 프리미엄이 있는 자리인데 지금 갑자기 매물이 나온 자리라서 뭐 그렇게는 안 되겠다. 이 차량과 같이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차를 팔아야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오기 때문이죠. 그런 업체는 그 일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만 판매하려고 하는 의도로 그런 글을 올린 거기 때문에 일자리만 떼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는 100% 그냥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화물차 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짐보다 차량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고 서로 진짜 뺏고 뺏기는 경쟁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화물차 오래 하셨던 분들도 다들 막 힘들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화물차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다행히 주변에 화물차 하는 지인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받으셔서 꾸려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화물업계에 발려서 살아남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더 꼬드기고 더 속이려고 이런 분양업체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더 높은 매출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도 화물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모르는 일도 엄청 많이 있어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화물차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보다는 적어도 하나라도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화물차에 관심이 있고 뭐 지입차에 관심이 있고 하신다면은 조금만 더 알아보시고 화물차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또 댓글을 달아서라도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면은 제 영상이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좀 자세하게 다뤄야 되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제작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정의 뭐 모르신다 나는 화물차를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는 아니면 다른 화물차 하시는 유튜버 분들에게는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문의를 해보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셔야지 투덕대고 시작하셨다가는 정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